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폐지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그 전입 의무가 생기는데요. 6개월 내에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내 집을 팔고 6개월 내에 새 집으로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의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이번 달이 지금 8월 달이 됐죠.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놓친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게 현재 1주택자거든요. 1주택자인데 지금 그 부동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떻게 조건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그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이 모자랄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돈을 말합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 신규 주택 입주 기한도 폐지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새 아파트의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매물로 내놓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정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해야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택 정책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더 안 좋아졌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제가 1주택인데 6개월 내에 이 주택을 팔고 6개월 내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이 지금 빌라거든요. 빌라는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내놨는데 6개월 내에 안 팔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거 아파트 취소되는 건지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팔아도 되는 거고요.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이거 뭐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내에 안 팔리는 빌라를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적정 가격 말고 똥값으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입주해는 과정도 폐지가 됐으니까 제가 이 집을 바로 입주 안 하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2년 동안 팔면 되니까 일시적으로 누구 전세를 안 나가면 전세를 주면서 이렇게 매매를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던 2 내지 5년의 실거주 의무도 입주 시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중 공공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에서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고요. 민간 택지의 경우 80% 미만이면 3년, 0에서 100% 미만이면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해당 의무 기간을 채워야 했지만 정부는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만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주택을 양도나 상속, 증여할 때만 그 전에 그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양도, 상속, 증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채워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9억 원 이하의 비고가 주택이 전세 대출을 받은 이후 시세가 올라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전세 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규정도 해제된다고 해요. 앞으로는 전세 대출을 받은 이후 시세 상승으로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퇴거 시까지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해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억 원으로 그 한도를 높일 예정이죠.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 공부를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 공부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재테크 원리가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 공부가 되고,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식 공부만 하다가 주식에 지금 15년 차인데, 주식 공부한 지 15년 차인데 이제 권태기가 좀 올라오네요. 그러던 순간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말재주도 없고 설명도 잘 못해가지고 이 주식 동영상을 올렸는데 1년 동안 구독자가 20명 밖에 안 됐어요. 1년 내내 올렸는데. 그리고 뭐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올리면은 조회수가 막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공부하면서 안 보이던 게 부동산 공부하면서 보이고, 부동산 공부하면서 안 보이던 게 주식 공부하던 게 보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 머리가, 요만했던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커지는 느낌이에요. 뭐 무슨 막혔던 그 기도가 뚫리는 느낌이고, 뭐가 막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 무협지에서 보면 생사 현관을 뭐 타동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황골탈퇴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새로운 나로 막 자꾸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폐지, 이거를 뭐 아는 사람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올렸는데요. 저도 1주택이라 저한테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를 다 잊어먹었다가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면은 또 금방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막 대출 제한하고 막 대출 못하고,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대출을 못하게 한 걸 다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대출을 못하게 막 규제를 해다가 대출을 막 풀어줘요. 그러면, 은행이자가 떨어질 때는, 은행이 0%, 은행이자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은행의 예대 마진은 줄어듭니다. 만약에 개인이 1년 예치하는 이자가 1%라 그래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이자는 1.5%예요. 그러면 예대 마진은 0.5입니다. 0.5는 은행에서 먹는 거죠. 이게 은행의 수입입니다. 근데 이게 은행 이자가 막 올라가면 너도나도 막 더 올라가기 전에 막 빌리라고 그러겠죠. 그럼 은행 이자가 2% 올라가면 2.5%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맡기는 돈은 2%를 주는데 대출해주는 돈은 3%를 받습니다. 막 계속 올려받아요. 예대 마진이 막 커집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가 낮아질수록 은행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은행이자가 줄어들수록. 근데 은행이자가 올라갈수록 예대 마진이 커집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은행이자가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막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의 그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연말에 12월 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 전에 주주총회를 해서 얼마로 배당금을 주기를 결정해서 4월 달에 현금으로 그 주식 계좌에 세금 원천 징수하고 자동 입고해 줍니다. 그렇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 배당을 다 줬어요. 근데 지금 8월 달인데 또 배당을 해요. 없는 배당을 만들어서 막 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익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감당을 못하니까 나라에서도 이자 장사 그만해라 막 이런 경고를 줬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커진 수익금을 어떻게 합니까? 배당으로 다 주주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저도 한번 받았는데 또 받게 생겼어요. 왜냐? 저는 주식을 살 때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 회사죠. 회사나 주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뭐 이런 회사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된 주식. 이 회사가 청산할 때 한 주당 1,000원인데 청산할도 1,000원인데 지금 500원에 거래되는데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줘요. 이런 주식을 저는 삽니다. 근데 이 배당을 평소에도 많이 주는데 배당 다 주고 나서 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은행주를 사면은 뭐 금방 막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사놓으면은 많이 그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은행주를 사야 되겠구나. 그 물가가 막 올라요. 물가가 막 오르는데 그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그 식품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회사들은 이미 그 가격을 잔뜩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갑자기 석유가 유가가 급락을 해요. 거기다가 곡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식품회사는 제품 가격을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 제품 가격은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은 거죠 이미. 여기서 이제 더 올리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든가 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품 회사들 그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 실적이 급등하려면 주가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 앙드로 코스탈론이 제 서브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주인이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 줄을 매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같이 다니죠. 근데 이 주인은 뭐냐면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의 수익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 강아지는 주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죠. 이 주가는 강아지고 이 회사 가치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가치는 쭉 올라가는데 이 강아지 주가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막 하지만은 이 회사 가치를 영원히 떠나지는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회사 가치에 따라서 결국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돈을 잘 벌고 회사가 재산 규모가 막 커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는 안 사죠.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팔고, 여기서 쌀 때 여기서 한 주 살 거 여기서는 세 주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오르면 또 팔고 또 여기 사고. 근데 이런 걸 못하는, 트레이딩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사든 좋은 회사 사갖고 그냥 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샀든 바닥에서 샀든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이 부동산 공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금리가 왜 오르지? 금리가 왜 내리지? 왜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왜 금리가 내리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왜 폭등을 하지? 이런 원리를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가 오르면 어떻고 했는데 그냥 외우면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막 이제 제가 야간이지 않습니까? 야간 고정이에요. 주식 때문에 저는 야간만 다닙니다. 밤 새우고 나서 퇴근하면서 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출퇴근이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1시간 반 동안 오면서 책을 봅니다. 막 밤새우고 퇴근하면서 보면은 눈물이 막 찔찔 나요. 피곤하니까. 근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이 금리의 그 이동에는 그 원리가 오늘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저는 주식을 앞으로 보는 눈이 더 향상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저는 이 실적에 만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발전한 그런 그 매매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금리의 그 성격, 속성,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 그거를 그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그렇게 복잡한, 이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올리면은 이거 내가 이 내용을 들었나 안 들었나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폐지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지금 전입의무 폐지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올려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